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타파 별타쌤 박지영입니다. 자, 5학년 2학기 단원평가 수의 범위와 어림학인데요. 제 밑에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여기에 학년이랑 단원 알려주시면 제가 이 지금 강의하는 시험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제 강의 제 영상 중에 개념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개념 설명을 살짝 드리고 단원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상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오냐면요. 이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초과, 네, 그리고 미만이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네 가지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올림, 그 다음 버림, 그리고 반은 올리고 반은 버리는 반만 올림. 이렇게 나오고, 자, 올림, 버림, 그리고 반올림을 활용하는. 네, 일상생활에서 좀 활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개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드리면요. 이상이라는 말을 아이들이 그냥 막 외우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말로 한자로 쓰면요. 써이에다가 상이에요. 이거는 이거를 비로써라는 뜻인데요. 좀 말이 어렵죠. 이거를 가지고란 뜻이래요. 자, 써이자의 뜻은 이거를 가지고, 즉 얘를 포함해 가지고 그 이상의 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 수 이상의 수를, 그 수를 넘는 수를 만드는 거예요. 자, 이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 수랑 똑같이 이 수를 가지고, 아이고 한자 잘못 썼네요. 이 수를 가지고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써 이자가 가지고라는 뜻이 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즉 어떤 수와 같거나 큰 수, 그리고 어떤 수와 같거나 작은 수를 뜻한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초자는 뭐냐면요. 한자를 쓰면 네, 초래하다, 이거를 뛰어넘는다라는 거예요. 과는 지나칠 과예요. 말하면서 한자까지 쓰니까 헷갈리네요. 지나칠 과. 초과는 이것을 초래해서, 즉 뛰어넘어 지나간다. 네, 뛰어넘어 지나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초자란 말하면은 초월하다, 초능력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뛰어넘어 지나간다, 지나갈 과, 지나간다, 과거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수보다 큰 수예요. 이수를 뛰어넘어서 지나간다는 뜻이고, 미만은 아직 아닐 미자예요. 아닐 미, 그리고 가득 찰 만자예요. 네, 가득 찰 만. 자, 그래서 이거는 아직 여기까지 가득 차지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즉, 이 수의 범위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거보다 작은 수. 네, 이거보다 작은 수. 네, 아닐 미자가 들어가고 그 수에 가득 차지 못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올림하는 거는 구하려는 자리 이하수를 다 올려서 무조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림은 어떤 거예요? 구하려는 자리 아랫수를 무조건 버리는 거. 그럼 반올림은 뭐냐면요.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숫자가, 자, 0, 1, 2, 3, 4예요. 자, 애들이 헷갈려요. 얘는 버리는 거예요. 1부터 시작하면 5까지 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0, 1, 2, 3, 4. 그 다음에 올리는 건 5, 6, 7, 8, 9. 그래서 반올림을 아이들이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으로 딱 반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반올림은 0, 1, 2, 3, 4는 버림이고, 5, 6, 7, 8, 9는 바로 어떻게 돼요?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숫자를 확인하고 버림이 되는지, 아이고 안 보였네요. 올림이 되는지 확인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올림, 버림에 대한 활용 말씀 드릴게요. 올림, 버림의 반올림에 대한 활용을 일상생활에서 좀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려야 되는 경우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만약에 올림에 대한 활용 문제를 보시면 학생들을
저기 뭐 예를 들어서 210명이 있는데 215명이 있어요. 얘네들이 기념품을 사려고 했을 때 10개씩 묶음일 때 얘네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0개씩 묶음을 살 때 또 100개씩 묶음을 살 때 올려야 돼요. 만약에 올리지 않고 버렸다 그러면 210이잖아요. 그러면 5명은 갖지 못하는 거예요. 5명은. 그러면 5명은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면 올린다. 자, 버림을 사용해서 이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보면은 올림은 이제 학생 수에 대해서 뭐 선물을 주거나 뭐 각각 이렇게 연필을 주거나 이럴 때고 버림은 돈일 때 굉장히 많아요. 돈일 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꿀 때 23,000 뭐 680원이 있다. 그러면 얘를 100원짜리로 바꿨을 때 뭐 10원짜리로 바꿨을 때 1000원짜리로 바꿨을 때 680원 주면서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680원을 버리는 상황이 온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반올림 같은 경우는요.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냐면 반올림은 키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키를 1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해서 소수 첫째 자리면 버리고 그리고 소수 첫째 자리가 5, 6, 7, 8, 9면 올린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키 같은 경우는 소수점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뭐 이런 거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할 때 반올림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아이들이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요. 29 이상인 수가 나와요. 29 이상인 수가 나오는데요. 이상이라는 말은 같거나 큰 거죠. 얘를 써 있자라 그랬어요. 얘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29를 가지고 가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29, 31입니다. 자,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해볼게요. 자, 8 이하인 수도 이하라는 것도 이 수를 가지고라는 거고요. 13초간에 얘를 뛰어넘어서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8 이하는 동그라미고 세모인 거 요것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2와 7의 동그라미 13초간은 자, 14랑 또 어떤 수 17에 표시한다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수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요. 얘는 답이 몇 10이 돼야 돼요. 물론 몇 100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몇 10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버려야 될 거를 줄을 그으라고 하셔야 돼요. 버려야 될 얘 누구니? 이러면 줄 그었어요. 버리면 240. 그죠? 1의 자리를 버려야 10, 몇 10까지 나타낼 수 있어요. 얘는 올림하여, 올림, 이렇게 해서 좀 줄치라고 하세요. 10의 자리까지,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라 그랬어요. 얘 같은 경우 어디까지 올려줘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 동그라미 줄 이렇게 그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무조건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수직선에 나타낸 수의 범위. 자, 얘는 색칠했죠. 이 수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 이상이니까 14 이상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직 가득 차지 않았어요. 17.9까지 뭐 999999999 이런 것들은 되지만 18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가득 차지 아니한 수, 그래서 18 미만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직선상에 나타내세요. 그래서 49초가 얘를 뛰어넘어요. 그죠? 얘를 뛰어넘어 지나쳐 가서 52 이하, 52 이하는 뭐예요? 52를 가지고 그 아래 인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수를 올림, 버림,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요. 자, 일단 올렸을 때는 3638이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올리면은 누구를 올려야 돼요? 이렇게 줄을 그으라 그랬죠? 올렸어요. 그러면 얘는 3700. 자, 이거만 보고선 이렇게 해주시면 안 돼요. 3638이면 버리는 8이면 버리는 애 여기. 그러면은 3600. 그러면 여기에서 아까 반올림에서 얘기했죠. 100의 자리까지면 그 바로 아랫수를 확인하는 거예요. 누구로 확인해야 돼요? 자, 3을 확인해야 돼요. 3을 이렇게 그으라고 하셔야 돼요. 3을 확인했더니 얘는 올림이에요? 버림이에요? 그렇죠. 버림. 이렇게 적어주세요. 버리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버림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루트를 잡아주셔야 돼요. 루틴을 잡아주시고 8번은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다른 하나는 그랬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100의 자리
자리까지 나타내면 누굴 봐야 돼? 4를 보고 얘는 7 보고 9 보고 2 보고 이렇게 나타내고 그 옆에 이제는 자리를 써주신 거예요. 얘는 버림이 돼요. 얘는 올림이 돼요. 얘는 올림이 돼요. 그리고 얘는 버림이 돼요.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막 풀면요. 얘도 버림이 돼요. 그러니까 버림 상황인지 올림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적어보고 문제를 풀이를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9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인 13,652를 반올림하여 나타냈더니 이 수가 되었대요. 그래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죠.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느 자리를 반올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이 6을 보면서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어요. 그래서 천의 자리. 그래서 4천이 됐다는 건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활용 문제네요. 사탕이 17,359개 있어요. 사탕의 수를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예요.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누굴 봐야 돼요? 100의 자리를 나타내요. 얘는 올림 상황이에요? 버림 상황이에요? 3이기 때문에 버림이에요. 버림이라고 하나 적어주시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표를 보고 몸무게가 38kg 이하거나 46.5kg 이상인 아닌 사람은 누구냐? 아닌의 동그라미 쳤어요. 그러면 38kg 이하예요. 그러면 38kg가 안 되는 친구들을 먼저 찾을게요. 그러면은 요거를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선미 그리고 또 누구예요? 은정이도 안 되네요. 그러면 이 아이네 찾았어요. 얘는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얘는 세모로 표시할게요. 그럼 이 상이에요. 그럼 걔를 가지고 그 위잖아요. 그래서 주연이 그리고 이 상이면 또 어떤 애가 될까요? 그렇죠. 한기 그리고 지훈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누구예요? 소라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번은 버스 정원이 43명을 초과할 수 없어요. 이 버스에 38명이 타고 있다면 몇 명이 더 탈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초과할 수 없다면 몇 명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43명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그래, 이 문제 먼저 풀게요. 빼기 38에서 정말 정답은 5명이에요. 만약에 이 문제가 미만까지 탈 수 있다. 라고 했어요. 미만까지 탈 수 있다 그러면은 얘는 문제가 뭐 어떻게 바뀌어요? 42에서 38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는 편지의 무게별 우편 요금을 조사한 것입니다. 중기가 보내려는 편지가 17g이라면 우편 요금은 얼마를 나타냅니까? 그랬어요. 자, 얘가 17g이면 범위가 어디예요? 그렇죠. 여기가 범위인 거예요. 그래서 네, 얘는 380원으로 보시면 돼요. 여기에 17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희철이가 돼지 저금통을 모은 아이고 여기 안 보였네요. 저 혼자 풀었어요. 네, 여기 보시면 17g이라면 우편 요금은 얼마를 내야 됩니까? 그랬죠? 그래서 5g에서 17g. 저 혼자 또 열심히 풀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희철이가 돼지 저금통에 모은 동전이 64,800원이 있어요. 이 돈을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꿔요. 얘는 이제 활용 문제인데 이건 올림 상황이니 버림 상황이니 해야 돼요. 그죠? 800원 주면서 1,000원짜리로 바꿔달라고 그럴 수 없잖아요. 얘는 무조건 올림인 상황이야. 그리고 얼마까지 바꿀 수 있니? 그러면은 돈으로 65,000원 또는 몇 장이라고 하세요. 1,000원짜리 몇 장이니? 그러면 65장. 몇 장인지 돈인지 그걸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색종이를 접어 종이 인형 1개를 만드는데 색종이 10장 필요해요. 색종이 95장을 만드는데 종이 인형은 모두 몇 개 만들 수 있는 종이 인형은 모두 몇 개인가요? 얘는 올림 상황이에요? 버림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 5장으로는 인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10장이 있어야 하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어떤 상황이다? 버림 상황이다. 이렇게 올림인지 버림인지 활용하는 문제는 적어주시고 95를 버리면 몇이에요? 90이라고 해서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색종이를 쓰는 장수고요. 인형은 몇 개 만들어야 돼요? 9개다. 그래서 요게 정답은 9개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요거 실수 많이 합니다. 아이들. 자, 16번.
우유를 이제 잘 맞춰야죠. 478리터를 10리터까지 담을 수 있는 통에 담아서 술에 실어 나르려고 합니다. 근데 우유를 담으려면 모두 담아야 돼요. 이제는 여기서 문제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모두 담아야 돼요. 우유통은 최소 몇 통이 필요하니? 그러면 얘는 우유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 담는다는 뜻은. 그죠?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서 470은 47통이잖아요. 그런데 8리터를 버리냐? 아니라는 거예요. 얘도 담는다 그랬어요. 모두 담았어요. 그래서 얘가 한 통이 더 들어가서 48통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응용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견의 양계장에 오늘 달걀을 727개 생산했어요. 달걀 한 상자를 100개씩 포장하여 한 판에 2만원씩 이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받고 팔려고 합니다. 받고 팔고 받을 수 있는 돈은 모두 얼마일까요? 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그게 구하려는 것이에요. 자, 얘는 버림 상황일까요? 올림 상황일까요? 그렇죠. 얘를 이제는 27개를 100개씩 파는데 27개를 한 상자씩 딱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팔면은 어떻게 할 거였어요? 네, 컴플레인 들어오겠죠. 100개씩 들어있다 그래서 샀는데 27개 들어있잖아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100개씩 7상자만 쌀 수 있는 거예요. 27개는 버려야 돼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또 나와요. 모두 27개 말고 이제는 8상자를 만들 때 몇 개가 더 필요한가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몇이에요? 73개가 더 있으면 한 상자를 더 만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남김없이 하려고 한다. 이러면 이런 문제 73개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상자예요. 7상자면 자, 어떻게 해요? 2만원이 7개예요. 오우, 돈 많이 벌었어요. 2만원이 7개니까 이것도 다 하지 마시고 7이 14 하고 봉을 땡땡땡땡 4개를 붙여준다 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4만원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8번 보시면요. 어떤 수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이만큼이고 여기에다 이제 정리해 볼게요. 3, 2, 0 그래서 버린 거예요. 얘를 버렸어요. 이쪽 자리수를. 그리고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냈더니 330이었어요. 그럼 얘를 반올림하여 어떤 수가 될 수 있는 자연수는 모두 몇 개일까요? 그렇게 정답이 나왔어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러면 버림하는 상황일 때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반올림 상황에는 어떤 수가 들어갈 수 있는지 여기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버림했을 때는 어떤 거부터요? 그렇죠. 얘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얘도 버리면 얘거든요. 그죠? 여기부터 어떤 수까지 10329예요. 자, 그리고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었을 때 이거다 그러면요. 여기가 반올림했을 때 어떤 수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얘는 10325부터 돼요. 그러니까 얘를 반올림하면 올림 상황이 있고 버림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돼요. 올림 상황은 어떤 거냐? 이거보다 더 적은 상황이죠. 즉 25부터 올리는 거예요. 25, 26, 27, 28, 29까지 올리고 버리는 상황이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0, 1, 2, 3, 4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버리는 상황이면 3, 3, 4.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좀 어려운데 아이들이 헷갈렸는데 올림 상황에서의 수와 버림 상황의 수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 부분을 따지면 5, 6, 7, 8, 9 그래서 모두 5개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3개의 귤을 10개씩 담을 수 있는 상자에 담으려고 해요. 귤을 모두 담기 위해 최고 몇 개의 상자가 필요합니까? 이거는 올림 상황이에요? 버림 상황이에요? 그렇죠. 얘는 올림 상황이죠. 모두 담아야 되잖아요. 모두 담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173을 올리면 3을 올리면 180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네, 여기 요거 써주면 되죠. 귤을 모두 담기 위해 필요한 상자는 위에 적어도 몇 상자가 필요하다? 네, 18개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서술형 문제예요. 윤원의 학교에서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가려고 합니다.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과 일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양말을 선물로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수를 버림하여
네, 버림하여 어떻게 나타냈어요? 그렇죠. 버림하여 150명, 그리고 일하시는 분의 수를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0입니다. 이렇게 버림의 상황에서 요거고, 그죠? 모두 아이들한테 양말 2켤레씩을 주려고 하는데요. 선물을 모자라지 않게 준비한다면 양말을 10켤레씩 묶어서 또 판매한대요. 이거 그냥 읽으면 너무 어려운 문제죠. 자, 일단 뭐를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최대 인원을 구해주셔야 돼요. 얘네들이 필요한 모두 인원이 뭐냐. 자, 그러면 아이들의 수는 버림했을 때 아이들의 수는 버림했을 때 150이에요. 아이들은 그러면 150명 이상, 그리고 159명 이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일하시는 분은 다 올린다 그랬어요. 일하시는 분 1분이라고 쓸게요. 네. 일하시는 분은 21명 이상 30명이 돼야 되니까요. 그죠? 30명 이하가 돼야 된다. 그러면 최대 인원이라고 그랬어요. 최대 인원은 뭐예요? 159명이고, 자, 일하시는 분의 최대 인원은 30명이에요. 그러면 최대 인원은 159 더하기 30이에요. 그죠? 그래서 189명이라는 거 구했어요. 이제 두 번째는 사야 하는 양말의 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 할 수 있어요. 사야 하는 양말의 수는 어떻게 해요? 2켤레씩 준다 그랬어요. 189 곱하기 2에서 378켤레를 준비를 했어요. 자, 그러면 10켤레씩 묶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378을 10켤레씩 묶어서 사야 한다면 어떻게 해요? 378을 올리만 380켤레를 사야 한다. 자, 문제 복잡해 보이지만 최대 인원을 구하고 그리고 나서 사야 하는 양말의 수를 구하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380켤레입니다. 감사합니다.